JM 커리어 이문혜 컨설턴트입니다. 4차 시에서는 미래 유망 자격증과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삶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여러 고부가 가치 사업들이 화려하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3D 프린트,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공학, 드론 빅데이터. 어떠신가요? 혹시 오래전에 보았던 공상과학 영화가 떠오르시진 않나요? 네, 새로운 문명은 인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런 변화가 처음은 조금 낯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고 지금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격증을 알아보며 이 낯선 단어들하고 조금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2020년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기사 등급의 자격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 요건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 타 국가 기술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응시 자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전문 자격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드론 조종 자격인데요. 무인 멀티콥터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조종을 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며 드론 분야의 등록 민간 자격 역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문 자격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이 유일합니다. 기체 무게를 기준으로 1종부터 4종까지 분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12kg를 초과하는 드론으로 방제 사업이나 항공 촬영 등의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1종 내지 2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비행 경력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비행 경력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 경력을 말합니다. 등록 민간 자격 중에는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이나 문화센터, 학원, 홈스쿨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코딩 자격증이 있습니다. 코딩은 어떠한 명령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8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주목받게 되었고 교육 수요가 급증하며 교육 인력의 양성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미래 유망 분야는 상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많이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급의 경우에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학력 또는 경력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고 2급의 경우에는 학점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한 뒤 지정 실습기관에서 160시간의 현장 실습을 수행하면 무시험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은 은퇴 후에 취업에 용이하다고 알려져서 5060 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는 자격으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겨나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현장 인력, 즉 요양보호사의 필요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자격시험 응시생이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가족요양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볼 시에는 가족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가복지기관을 창업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력 요건을 채우고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취득을 하시기도 하죠. 다음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인데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학력 또는 경력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 연수 과정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직업상담사는 국가 기술 자격으로 직업의 선택과 전환, 적응 등 직업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2급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쉽게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거복지사는 한국주거학회에서 시행하는 공인민간 자격으로 학력 또는 경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데요. 주택관리사보 자격 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했다면 일부 과목에 대해서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복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주거복지사는 주거 분야의 사회복지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이 밖에 등록 민간 자격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자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상에 따라 노인, 아동, 가족 상담사 자격이 있고 또 특정 분야에 따라 미술, 문학, 원예 상담사 자격증이 있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직업 지도와 학습, 진로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자격도 있으니 본인의 경력 또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께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먹거리, 의료, 미용 이런 관련 산업들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은 2019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10대 유망 분야에 포함되며 등록 민간 자격에서 공인 민간 자격으로 승격되기도 했죠. 등록 민간 자격의 경우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틈새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자격들로 첫 번째 산림교육 분야입니다. 네, 숲해설가는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 전문 자격이고요. 지정교육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자격이 부여되는 과정 이수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양성기관에서 확인하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외에 관련된 국가 전문 자격으로는 유아숲 지도사와 숲길 등산 지도사 자격이 있고 숲해설가로 3년 이상 종사하면 2급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숲해설을 비롯해서 숲놀이나 혹은 숲생태공예 등과 같은 등록 민간 자격도 있으니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격 교육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국가 전문 자격은 국내 여행 안내사, 관광통역 안내사가 있는데요. 국가 전문 자격 이외에 등록 민간 자격을 보시면 보다 활용도가 높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자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정 문화관광지나 시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통해서 해설사를 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교육 수료한 후에 활동 기회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해당 분야 취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미 활용 분야입니다. 평소 즐겨하던 취미로 경제적 소득까지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제 지인분 중에서 취미를 활용해서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 계신데요. 가끔 뵐 때마다 직접 만드신 비누나 캔들, 열쇠고리 같은 걸 선물로 주셨어요. 한 번은 그 마스크 스트랩이라고 저희 마스크를 걸고 다니는 줄을 주셨는데 너무 예뻐서 와, 이거 정말 파셔도 되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가게를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가게를 가보니까 세상에 그동안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다 진열이 돼 있었어요. 갑자기 상담 사장님으로 변신을 하셨길래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여쭤봤더니 지인분들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프리랜서 작가분들의 물건을 받아서 대신 판매를 해주기도 하고요. 물론 뭐 수공예고 재료비도 만만치 않아서 마진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신이 난다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에 납니다. 취미를 활용해서 틈새 시장의 일거리를 찾은 이와 같은 사례도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에 직업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미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은 사실 제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증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격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4차 시에서는 미래 유망 자격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직업 세계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취미, 경력, 수요 등을 고려해 틈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자격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적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새로운 직업 세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JM 커리어 이문혜였습니다.